네, 오늘 아침 차례 잘 지내셨습니까? 이 차례상도 시대에 맞게 점점 간단해지고 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북한도 우리처럼 차례를 지낼까요? 또 명절 연휴는 어떻게 보낼까요? 이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과 이해란 북한 전통 음식문화 원장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북한 출신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제고 오늘은 우리 설날이니까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부터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도요, 이 차례를 지내는지가 궁금한데요. 북한은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지방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 차례라는 것은 돌아갔을 때만 지내고 추석이나 설 명절에는 거의 안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고향이 이제 평안북도 신의주인데 거기서 누가 돌아갔을 때 그 당일에 제사의 차례상은 차렸지만 그 1년, 2년 지나서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차례상을 차려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제 원래 이 뭐 추석이나 이런 구정 설명전 같은 거 원래 없었던 건 아니고 해방 직후는 쭉 세우다가 67년도에 없애라 그래서 없앴는데 또 완전히 말살된 건 아니고 그러다 이제 89년도부터 생겨났거든요. 생겨났고 났지만 그때부터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먹을 것도 없고 차릴 만한 상도 없고 그래서 못 차리는 것이지 뭐 당국이 굳이 차례상 차린다고 해서 와서 상을 뒤집어 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여기서 그런데 이제 한때 북한에서 그 제사를 차리는 거에 대해서 비판 영화를 뭐 만들어서 돌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상을 크게 차리는 것은 미신 행위에다가 탐호 낭비 현상이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김일성 죽은 다음에 북한의 풍속도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김일성이 신인 줄 알고 김일성이 하라 그러는 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김일성이 어느 날 죽고 나니까 북한이 굶어 죽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조상신을 잘 섬겨서 그 조상신의 운동이라도 좀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팽배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음력설이나 추석이나 이때 그 차례상을 잘 차리는 그쪽으로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떡방앗간에 막 줄이 쫙 서고 막 가정주부들은 그 제사상을 차례상을 잘 차리기 위해서 막 미리부터 몇 개월 전부터 막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생선도 준비를 하고 사과도 준비를 그러니까 과일도 막 준비를 하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다가 차례상을 잘 차려서 또 특히 음력설은 연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초에 그 차례상을 잘 차려야만 올 한 해 동안 그 자기들 집안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보다는 지금 차례상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잘 차리는 쪽으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김일성의 우상화를 해야 되니까 이제 조상들에게 음덕을 기리는 일들을 많이 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차례상을 차리는 분위기로 됐다고 하는데요. 두 번 절은 안 한다면서요, 우리처럼?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느 지역마다 조금 더 차이는 있지만은 그 한 번만 절을 하고요. 두 번 하고 이러는 건 좀 뭔가 그 미신에 따른다 이런 게 아마 미신 배격 운동이 이제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또 북한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날이나 또 명절 때는 꼭 김일성 동상이나 이런 데 가서 큰 절을 하니까 굳이 이제 개인 간의 인사 치레라든지 이런 것은 좀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습이 내려다 보니까 두 번 절은 안 하고 한 번만 하는데 그것 역시 아마 지방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궁금한 게요. 북한에서도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하나요? 그렇죠. 세뱃돈 받아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음식을 많이 줘요. 그래서 많이 얻어먹고, 뭐 술 한잔 얻어먹고, 뭐 또 떡국, 그러니까 떡도 얻어먹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뭐 이게 세뱃돈 대신 그런 것도 있지만 세뱃돈 주는 문화는 거기도 있습니다. 뭐 경험 혹시 있으세요? 소장님도? 그것도 이제 제가 경험한 그 7, 80년대는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67년까지 세다가 89년에 부활했으니까 76, 80, 한 23년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때 그 태어난 세대들은 이 관습이 거의 단절된 거죠. 단절되다 보니까 이 설 문화가 거의 없어졌고 또 북한은 원래 이게 설명절, 설날 이런 게 신정 1월일이지 구정은 그냥 설명절이라고도 하지만 뭐 그걸 설날 이렇게 또 보편적으로 부르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해란 박사님이 이제 설명하는 건 좀
괜찮은 집, 잘 사는 집, 제대로 예. 사는 집만 하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세뱃돈을 다 주거나 차례상을 다 차리거나 이러지는 못한다는. 네, 지금 스튜디오에 맛있는 냄새가 많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혜라 원장님께서 북한의 음식 몇 가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하나씩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지역별로 좀 예. 어떻게 지역별로 잘 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역별로 갖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그 평안도 지방의 녹두 지짐이에요. 그 녹두전, 녹두전. 녹두 지짐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함경도 지방에서 많이 만들어 함경도 먹는 지방에? 감자를 막 갈아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가리 만두라고 불러요. 막가리 만두. 예, 그래서 이거 감자를 갈아서 만든 거고요. 함경도 지방에서 그 설에 많이 이렇게 그 명절에 많이 만들어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황해도 지방에서 네. 유명한 음식인데 해주 비빔밥이라 그래가지고 해주 비빔밥이요? 예, 그 거전에도 이제 해주 교반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특징이 간장으로 비벼 먹는 특징이 간장 있어요. 비빔밥이군요. 닭가슴살을 사용을 하고요. 예, 그리고 껌 대신 닭인가요? 아니면 원래 닭가슴살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닭가슴살이 원래 들어가는 예.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성 무침이라는 건데 개성 지방에서 이렇게 추울 때 좀 많이 만들어 먹는 음식인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가 다 같이 들어가고 개성 지방에 이제 그 무가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무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개성 지방의 만든- 무가 맛이군요. 예, 개성무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달고 이제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성무찜을 제가 이제 하나 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개성식 방법을 계승해서 만든 통일 약과 통일 약과요?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새로운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개성식으로 만드는 약과가 그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약과랑 좀 만드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다르군요. 예, 그런데 제가 와 보니까 개성 약과가 너무 이름이 많이 있어서 예. 특히 이건 탈북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만드는 약과거든요. 그리고 예. 저희들이 이제 전방 장병들에게 좀 많이 보내드리는데 통일의 소원을 담아서 그러면 통일 약과라고 부르자. 그 시대마다 어떤 그 상징성이 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통일 시대를 저희들이 그 이제 지향해서 통일 약과라는 명칭을 달아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그 신기하게도 블랙커피 있잖아요. 네. 네, 블랙커피에다가 이 통일약과를 같이 드시면 상당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 통일약과가 또 어떤 치료의 의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뭐 어려운 일 당할 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야, 그거 약과야. 그런 말 있죠. 어떤 힘든 일 당한 사람한테 야, 그거 약과야 그러잖아요. 그게 이 약과예요. 예. 어원이 이 이렇게 약과에서 있군요. 나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힐링의 의미도 있고 또 뭐 저희들이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어떤 그 소원의 의미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 드셔보시겠습니까? 아우, 제가 방송 중인데 예. 제가 침이 계속 나올 정도로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질문에 예, 예. 답하는 동안에 제가 예, 먹도록 예, 할게요. 예. 이 북한에서도 그 설날에 저희는 이제 떡국 한 그릇을 먹어야지 한 살을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북한에서도 그런가요? 떡국 같은 거 먹나요? 북한은 떡국 먹는 문화가 아예 없어요. 제가 언제 가서 떡국을 한 번 딱 먹어봤냐면 리원이라고 함경남도 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명태벨 따는 그 명태벨 따서 이렇게 말리는 북어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동원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지방에 어느 집에서 떡국을 한번 그 음력설에 끓이는 거를 한 번 딱 봤어요. 그리고 그 저희 그 친척분 중에 개성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설날에 그 조랭이 떡국을 끓여 주시더라고요. 아, 조랭이 떡국이요? 예, 그리고는 북한의 일반 지역에는 떡국 먹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도 예, 북한에서 떡국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먹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네. 저는 여기 한국에 온 지 벌써 수십 년 됐지만 단 한 번도 떡국을 입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고기를 그러면 구워 먹는 건 어떻게 먹느냐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고기라는 건 사실 뭐 수렵 시대 때부터 고기는 구워 먹기부터 시작했지 삶아 먹지는 않았단 말이죠. 예. 근데 이 북한에는 왜 그런지 이게 떡은 떡대로만 먹지 국을 끓여 먹지 않는데 아마 그것이 관습적이기도 하지만 식량 문제와 절약 문제와 관련이 되는 것 같고 네. 또 북한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이 설날 머리 때 한복을 절대 안 입습니다. 아침부터 YTN 봤는데 이게 남녀 아나운서들이 한복을 입고 우리 저 이 박사님도 입거나 멋있는데 저는 그 한복을 지금껏
계속 집에서 맞춰준다는데 안 해봐봤는데 이것은 역시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고 싶지가 않고 또 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운. 그래서 북한의 명절과 우리 명절의 차이가 예. 우리나라는 이게 뭔가 넉넉하고 근데 저런 것도 사실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저렇게 먹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예. 않다는 거죠. 저는 그래도 일반인들이 먹는 게 드물게 아니고. 제가 이제 맛을 네. 좀 봤는데 일단 이 통일의 연문이 들어가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찬수 소장님 이 5가지 음식을 좀 봤는데 이 중에서 혹시 뭐 드셔보시거나 즐겨 드셨던 북한에서 음식 좀 있나요? 녹두부침은 제가 평안도니까 네, 많이 네. 먹었고, 전 또 이제 개성에 한 9년 있다가 휴전선 넘어왔기 때문에 이 고기로 만든 네, 음식, 요게 이제 예, 포션이죠? 개성약과 그다음에 해조 비빔밥은 저 우리 이 박사님이 여기 와서 이제 새로 다 고기 원형으로 해서 개발한 거라 못 먹어봤고, 북한 사람들은 잠깐 이 명절 때 되면 그저 떡과 국수, 저런 지짐, 저 빈대떡 저런 걸 좋아하지 뭐 일반 고기로 저렇게 다양하게 버섯 넣고 대추 넣고 이렇게 만들어 먹기는 힘들죠. 그렇죠. 예. 예, 이거는 전통 음식이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잘 사는 집들에서 아주 잘 사는 집들에서 가끔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가끔 만들어 먹을 수 가끔 있는. 만들어 먹을 수 아, 있는 예. 음식이죠. 그래서 그런데요, 명절이라고 하지만 이제 북한의 식량산이 좀 좋지는 않아서요, 좀 걱정이 되는데 당국에서는 뭐 이렇게 설 명절이 되면 좀 특별 배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나요? 그 옛날에는 조금씩 줬는데 요즘은 아예 못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뭐 나라가 이제 나라 경제가 움직이니까 조금씩 뭐 명절 때 뭐 술 한 병, 돼지고기 한 킬로, 뭐 그래도 이제 고기는 사탕 나오네요. 한 킬로. 거기 그냥 한 킬로라는 게 뼈채를 한 킬로라서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그래서 북한에서 유명한 말이 뭐냐면 돼지가 장화 신고 건너간 국물 그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예, 돼지가 장화 신고 건너간 국물. 건너가는 국물. 그건 아유, 고기가 예. 조금 많을 때고, 그보다 조금 더 고기가 적을 땐 돼지가 헤엄쳐 건너간다. 그러니까 헤엄쳐 냄새만 건너가는 떨어뜨리고 거고. 헤엄쳐 갔다. 그런 그러니까 넉넉하게 받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 용어들이 북한에는 엄청나게 많고, 올해는 이제 특히 구정이 또 이게 저 김정일 생이라고 끼었습니다. 그렇죠. 광명성절. 예, 26일이었죠. 광명성절 2월 16일하고 끼고 2월 19일이니까 이 김정일 생일에 맞춰서는 조금 주고 설 명절은 별도로 안 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장마당에 고기나 뭐 쌀가루나 이게 나와서 장마당에가 구입하면 되는데 이게 뭐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게 결국은 잘 먹고 연중에 몇 차례 즐겨 먹고 많은 음식 차려 먹는 게 명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전통 명절이 점점 사라지는 건 바로 저게 풍족함이 덜하기 때문에 못 해 먹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보니까 여기는 너무 항상 잘 먹기 때문에 명절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북한은 이제 정말 계속 굶주리다가 그 명절날 정말 기다리거든요. 예. 아까 까치까치 설날은 그 옛날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때 항상 어떤 굶주리고 어떤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식량난이 너무너무 심해지면서 예. 그런 갈망조차도 이제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시장에서 이제 개인들이 장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는 비싼 가격에 뭐 돼지고기도 많고 뭐 많대요. 많은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의 잔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말 서민들은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남의 나라 얘기고 좀 그런 거죠. 그래도 이런 음식을 좀 준비하고 그러면 북한에서도 혹시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기 주부들이 자꾸만 명절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좀 놀라운 게요. 우리는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해야 되거든요. 예. 물도 길어와야지. 예. 그다음에 또 땔감도 마련해야 되니까 엄청 뭐 탄도 뭐 준비해야 되지, 나무도 패야 되지, 그다음에 두부도 뭐 만들기 위해서 또 콩도 갈아야 되지, 똑방아도 줘야 되지. 여기서 여기 주부들이 일하는 거에 한 30배는 더 많이 일할 거예요. 30배나. 그러니까 북한 여성들이 스트레스 아주 크게 받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음식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는데 이제 고기가 많으니까 이제 기름기 많고 뭐 힘들겠죠. 근데 북한 여성들은 이게 가족끼리는 절대 안 모이고 그 동네 직장 친구들이 모여와서 이 여자들이 술상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계속 술상 차려야 되는데, 우리처럼 뭐 고기나 무슨 저런 안주가 흔하면 술상 차리는데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데, 공급받은 건 없는데 술상은 차려서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명절날 머리채 잡고 싸우는 부부들이 많은 게 그 술상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술안주 때문에. 술안주가 없어서. 예, 없는데 철없는 남편은 계속 내라 그러는 아이고, 거예요. 또 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명절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술을 준비하는 거예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뭐 주부들은 명절 스트레스가 있겠네요. 특히 올해는 이제 광명설과 이제 설이 다 있어가지고 길게는 연휴가 8회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네네. 파격적으로 연휴를 이렇게 북한에서 주기도 합니까? 글쎄 정말 이례적이고 파격적인데, 근데 사실상 북한에 지금 공장 기업소, 국영 공장 기업소는 30%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들은 거의 놀고 먹고 그래서 멍멍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는데, 그러니까 여성들만 주로 장사를 하고 뭐 직장에 나가고 이렇게 일하는데, 뭐 이게 8일 동안 쉰다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문제는 그동안에 뭔가 공급이 잘 돼서 풍족하게 먹으면서 쉬어야 그게 쉬는 거고, 우리야 뭐 많이 쉴수록 좋겠죠. 뭐 골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게 많이 쉰다는 의미가 별로 없고, 단지 더 오히려 가정 불안은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뭐 큰 여행을 간다든지 뭐 승용차를 몰고 어디 간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방 구석에서 있다 보니까 막 가정 불안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산을 안 하고 공장이 다 서 있다 보니까 너는 거나 일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 김일성, 뭐 김정일 생일이 사실 북한에서 최대의 명절일 텐데 이럴 때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지만 올해는 유독 요리 대회를 많이 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할 게 없나 보죠. 그 요리대회 나오고 보니까 무슨 감자 요리, 옥수수 요리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창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식량 사정이 너무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그 어떤 그 북한의 옥수수나 지금 실제 이제 북한의 요리대회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화면들을 뭐 주민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니까 보는데 저게 이제 그 요리대회 특징이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보면 뭐 다양한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는 거의 옥수수하고 감자예요. 그래서 재료가 좀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옥수수는 박곡식의 왕이다 이렇게 했고 김정일 때에는 또 감자 혁명을 해가지고 그 주식을 감자로 바꿔라 이제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식량난에 그 어떤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기조로서 저런 것들을 벌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원래 북한의 요리가 이 남쪽 지방에 비해서 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 또 산의 열매, 뭐 동물, 사냥감 이걸로 하는 요리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 동북 세식인가 그 요리책에 봐도 북쪽 지방의 요리가 훨씬 다양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김일성 시대 와서 다 단절이 되고 식량 부족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눈에 보여주는 걸 많이 합니다. 실제로 생활의 밥상은 달라진 거 없는데 텔레비전에서는 많이 비친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까 늘 모여 앉으면 리런 식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먹지는 못하니까 뭐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고 이 리런 식사를 하니까 결국 저게 이제 리런 공부를 시키는 셈인데 뭐 김정은이 비행기를 타고 평양시를 난다든지 저렇게 요리를 보여준다든지 해서 실제로 인민들은 자기 주변에서는 달라진 게 없어도 뭔가 내일은 저렇게 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자꾸 요리 대회도 하고 내일을 위한 기대감을 좀 그렇죠.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제 안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사라고 이제 그런다 그러는데 북한 사람들은 이제 모여 앉으면 계속 먹는 얘기만 해요. 그래서 그걸 구두 식사라고도 또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먹지도 못하는데 이제 그림이라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역할일 겁니다. 조금 슬프네요. 말을 나누다 보니까요. 이해령 원장님 내일 한미장병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러 가신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통일약과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내일 아침에는 가서 북한식으로 이제 하는 오그랑 떡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고. 어떤 부대에 가시나요? JSA에 가는데 판문점에다가 통일의 열기를 팍팍 불어넣고 오겠습니다. 안 소장님, 사실 이제 뭐 설 연휴가 끝나고 다음 달에는 곧 한미 군사훈련도 이제 열리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우리 통일부 장관도 바뀌었고요. 남북 관계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장관이 바뀌어서 뭔가 좀 새로운 정책이 나올 만한 때 또 한미 연합 훈련이 벌어지니까 북한이 어떤 트집을 잡고 나올지. 그러나 아마 북한으로서는 이 훈련 기간에는 절대 도발하거나 이러진 못하니까 이걸 잘 넘겨서 4월 달 그때 또 남북 관계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님과 또 이해람 북한 전통음식문화원장 이해람 원장님 모시고 북한의 설 명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